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진행하신 사람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법인 대표자분들이 채무가 힘드실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뭘 주의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매일 하루씩 찍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0개씩 쫙 찍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지금 10번째 마지막 타임이거든요. 오늘 반나절 지금 이것만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게 한 번 찍으면 녹초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대표하고 여러분들이 구분이 좀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는 뭐냐면 그냥 개인이 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거. 이거는 개인 사업자고요. 법인은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데 개인 명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법인,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회사죠.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 이름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있잖아요. 민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회생법이나 파산법이 아니고 민법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이라 해서 당사자를 인정해 주는 게 두 가지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법인, 법인격이 부인되거든요. 이 법인도 이 자연인과 똑같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개인, 법인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구분하기 제일 쉽냐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는 데는 법인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그냥 사업자만 있어. 근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도 있고 그 회사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가 냅니다. 근데 실제 운영은 주로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이 법인일 때 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문제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어디 결혼정보업체, 좀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정보업체인데 60대 초반에 이제 그 법인 대표이사분이 오셔가지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상담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거기에 이제 젊은 청춘을 다 바쳤던 곳이라 이 상담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심각한 경영난 때문에 이제 다 접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결혼정보업체 누가 뭐 이렇게 뭐 선보고 이런 거 안 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보셨고 지금 법인 채무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법인 채무를 걱정하시더라고. 법인 채무. 근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든 뭐 이사든 개인이 이 법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근데 이제 중요하게 법인 대표이사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법인을 운영하시게 되면 뭐 신용보증기금이든 신용보증재단이 은행들에서 법인 명의로 대출은 그냥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날려버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죽거든요. 죽는 게 법인으로 치면 법인 해산 청산 등기라면 법인은 죽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보증금이든 보증재단이든 일반 1금융권 은행들은 그 법인의 돈을 빌릴 때 반드시 대표이사한테 연대보증을 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분들은 그 법인 채무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해가지고 그 채무들이 남아 있으세요. 그 채무들이. 두 번째요. 어떤 법인이 어떤 사업체랑 이제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만약에 그 법인이 그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뭐 물품을 받거나 뭔가 어떤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거래처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 법인은 날려버리면, 이 거래처에서는 이 법인이 날려버리면 법인한테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역시 대표이사나 이사분들한테 연대보증을 쓰게 하거나 거기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채무니까 당연히 법인 대표이사가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채무에 대해서 내가 연대보증을 쓰거나 지불각서를 쓰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법인 대표이사가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채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꼭 법인 대표이사는 아닌데 어떤 법인의 과점 주주요. 그러니까 법인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점 주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큰 회사들이 아니고 보통 이런 영세 소형 법인들은
법인 대표이사가 대부분이 과점 주주십니다. 자기가 지분을 절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1인 대표이사면 100%를 갖고 있겠죠. 이렇게 보통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은 거의 다 대표이사분이 과점 주주세요. 그러면 이 과점 주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채무가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세금입니다. 법인은 망해도 과점 주주는 법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승계를 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아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채무자의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은 법인은 망해도 과점 주주는 그거를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직원들의 4대 보험금 있잖아요. 4대 보험금. 이것 또한 법인이 돈이 없어서 망해도 과점 주주는 직원들의 4대 보험은 또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겠죠. 그래서 실제 법인은 망하면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채권자들이 법인에 있는 재산 뭐 가서 압류해서 가져가다가 날려버리면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그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로 이렇게 그대로 승계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들이 이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인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결혼정보업자의 60대 초반 남자분은 다행히 밀린 세금은 없으셨어요. 밀린 세금은 없으셨는데 이제 이 법인이 그래도 뭐 임차보증금도 있고 재고 물품도 있고 약간의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게 방금 전에 어떤 걸 말씀드렸죠? 법인의 채무지만 대표이사가 때 승계가 되는 채무들 있잖아요. 다행히 이분은 세금이 없었지만 일단 남은 재산으로 직원들 밀린 임금, 퇴직금 다 내가 지급하라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금 미납된 거 다 이렇게 일단은 다 이렇게 남은 법인 재산으로 다 정리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미수금이 있으시면 대표이사님께서 뭐 연대보증을 하셨거나 그 다음에 그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면 일단은 남은 법인 재산을 일단 변제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까 세 가지의 그 개인 재산을 가지고 개인 파산을 하자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직원들의 3개월치 임금하고 퇴직금, 그죠? 4대 보험, 세금이 있잖아요. 개인 파산으로 절대 면책되지 않아요.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책되지 않고 법인 대표이사가 안게 되는 채무는 남은 법인 재산으로 최대한 변제하시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